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 긴급하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 바로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예,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이 재판관 지명을 했습니다. 예, 이 예. 속보 하지 어떻게 좀 말란 짓은 꼭 보셨습니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한다. 예, 하지 말란 짓은 꼭 하죠. 그래, 이 네. 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야 됐는데, 아, 일요일 날 개헌 문제로 음, 어제까지 시끄러운 틈을 타가지고 눈길이 네. 개헌 문제로 가 있는 동안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음, 우원식 의장이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네요. 판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그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예, 내란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또 음, 이 헌재에서 조기 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겨우. 4월 4일 날 겨우 된 그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마은혁을 임명을 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한은 없다. 그래야 권한 되는데.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황교안도 임명을 안 했었잖아요, 소위 대통령 몫이라고 안 하더라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는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음. 결국은 내란 세력과 한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 아. 거죠. 이완규가 지난 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예. 마은혁에 대해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음. 헌재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네. 그래도 이 한덕수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음. 뜨뜨미지근하게 대답한 사람이에요. 헌재 판결은 뭐 존중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사람을 어떻게 헌재 재판관에 임명합니까? 이완규를. 그러게 말입니다. 법제처장이면서도 헌법을 오히려 능멸하고 헌법을 정말 네. 흠결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이런 음. 사람이 내란 관련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네. 이완규 자신도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인 사람을 이렇게 음.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 임명한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이완규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국민은 예.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요. 이런 짓을 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덕수, 최상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 4월 4일 헌재 재판 판결 난 직후부터 이거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시선을 온통 음. 빼앗겼잖아요. 그러게 미리 참 경고하고 안타까운.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미뤄 놨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개헌 지난 얘기만 하게 금요일 되고. 날도 지난 금요일 날도 음. 최상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사위로 다시 돌려놔 버린 거고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아예 아. 얘기도 안 지금 탄핵 했었어요. 여부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된 토의도 지금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게 아.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사는 아휴. 거예요. 이 당하고 사는데 이번 국회의장이 보이지 않게 네. 예 일종의 연막 아. 장치로 예. 활용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음.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예. 말입니다. 네. 아 이게 뼈아픈 부분이네요. 참 뼈 개헌 얘기 아프죠. 예. 예. 이거 막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아 찾아서라도 막아야지 지금 이대로 둘 이제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런 이제 예.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완규라는 사람 삼청동 예. 안가회동의 멤버였던 이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예. 4일 날 저녁 7 시에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예. 그 모인 그게 사람 그런 면면을 없어도 한번 보세요. 예. 네. 예. 그 박성재, 면면 예. 이상민, 예. 그리고 이완규, 김주현 김주현 예. 민정수석에다가 거기에 이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정준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사람들 참. 모여서 뭘 했겠어요. 음. 증거인멸 이후 수습 방향, 내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로 계엄 네. 다음 날 내란 다음 날 이 그 뭐 뭐 했겠어요? 그날 저녁 먹어요? 예. 그러니깐요.
휴대전화를 왜 그리고 없앱니까? 그리고서. 그러니까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집단으로. 이거 범죄 단체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완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미 활동을 했었고 네. 예. 그 윤석열의 캠프의 법률팀,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음. 활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막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예. 헌법재판관이 된다. 저는 일단은 뭐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해서는 안 되고요. 인사청문회 아, 절차 범죄자를 자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전에 얼마나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한번 지금 돌아다니는 그 네. 유튜브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선 재판관 예.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행을 했던 문형배 문영배 재판관에 재판관. 네. 대해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음. 대통령이 그 대통령 목수 2명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그리고 재판관. 예. 문형배 재판관 두 그렇죠. 분이잖아요. 한번 네. 비교해 보십시오. 흠결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예. 비교가 돼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음.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반헌법적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나 서민들 그다음에 음. 일반적인 그 정의로운 법 감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김앤장의 고문 출신이잖아요. 그런 네. 사람이 법 감정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하하. 불법이고 뭐고 우리한테 유리하면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음. 기술을 그대로 몸에 체득해 가지고 이러한 인명권을 남발 내지는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독수를 그 자리에 둔 것 자체가 이것도 참 그럼요. 그 뼈 돌아올 때부터 아프고. 탄핵으로 했었어야죠. 아유, 박사장님. 돌아오자마자 예. 임명은 하지 않았고 뭐 지난주까지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들어왔으니까 네. 지난주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임명을 안 하고 버티기 할 때 이미 그럼요. 한덕수는 네. 나는 그냥 내란 세력과 같은 배 타고 계속 갈 거야. 이런 그것까지 안 생각한 했잖아요. 건데. 100시간이면 100시간 시간을 시간을 김복형이 예. 재판관이 주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는 25시간 37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휴, 72시간 그렇게 통첩을 하고 끝냈어야죠. 그렇네요. 마흔역 임명 안 해. 마흔역 임명 안 한 것에도 처분을 못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완규와 함상훈을 임명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상 놓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함상훈 부장판사도 드루킹 재판에 2년을 때린 사람인데 김경수 그렇죠. 씨에 대해서.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고르냐고요.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의 반격, 윤석열은 파면됐지만은 남아 있는 내란 잔당 세력의 네.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을 그런 것 것이죠. 같습니다. 예, 이미 그건 예견됐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아, 이 사람이 음, 권한 대행으로서 소극적인 이미 주어진 일정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능동적으로 네, 권한 행사는 안 된다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탄핵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원래 직위, 총리로서의 직위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150명이면은 네. 충분히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헌재에서 명확하게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했어야죠. 그렇네요. 네.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 뭐 최상목 전 대행, 지금 장관 네. 다 탄핵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뭐 선거 날짜도 공고 끝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해야죠, 인제. 그러면 선거 네. 관리, 이 대선 관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죠. 아니 헌법기관의 명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그렇네요. 지금 정부가 뭐 할 일 있었어요? 예. 행안부가 뭘 할 일입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뭐라 그러면 경찰 관리 안 한다 그러는데. 네. 선관위 체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총리가 권한대행이 무슨 선거에 관리해요? 개입이나 하면 했지 이 사람이 관리할 사람입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속보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본인이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지적을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도 임명 안 했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 내란 세력들이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최상목도 뭐 헌법 안 지키면 어떨 건데 네 배째라. 아. 계속 자극을 해서 그 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음. 윤석열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안 나오고 있어요.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 파면의 효과, 행정적 기속력은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장이 지금이 10시 22분이다. 11시 11시 22 분. 22분이다 확인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신이 뭔데 그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대통령이 아닌데. 그렇지 관저에서도 않습니까? 예 관저에서 사람들 만나고 국민의힘 지도부 뭐 나경원 의원 만나고 메시지를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지금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덕수, 음. 최상목까지. 그렇네. 하나의 일관 행위잖아요. 하나의 그 연결된 한 덩어리로서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음. 아닙니까? 그래요. 네.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그 1차 재판 기일부터 윤석열이는 벌써 형사법적으로 다툴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잘못된 공소라서 공소 기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뭐가 다시 가서 무슨 권한 쟁의니 뭐니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아. 없느니 이런 거 다시 올릴 가능성이 100%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네요. 예? 지금 헌재 그 역할이나 이게 검찰이 끝난 게 아니네요. 검찰하고 지금 공수처가 있는데 그럼 네. 공수처가 지금 이 공소권이 있냐 공소할 수 있냐 뭐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거를 검찰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됐냐 잘못됐냐 하는 그 헌법재판소원을 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음. 다 그런 노림수가 깔려 있는 건데.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란 법을 저지른 이 주범들이 오히려 떳떳하다고 예. 그러면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조차도 부당하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무슨 개헌을 논의하고 그래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음. 아니 오늘 자신들이 법 예.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고 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의원님 법 말씀 기술의 창조적 들으니까 영역 예. 좋게 말하면 그 기발하고 감히 범인들은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잔재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윤석열 파면으로 다 이제 일단은 끝난 게 아니란 되고 말이에요. 정리된 예. 것처럼 '야 인제 예. 개헌으로 갑시다.' 이럴 때가 아니네. 아니 진짜요. 전혀 아니죠. 그래 가지고 아. 뭐 가처분 내고 뭐 해 가지고 말이야 네. 지금 "나는 이 재판 안 받겠다. 네. 이 재판은 공소권도 없고 잘못된 재판이다." 음.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 지금 박성재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저들이 그렇게 설친단 말이에요. 파면이 됐지만 "내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심각합니다. 않습니까? 예. 예. 심각해요.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 자리를 뺏겼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서 그렇게 떠들 텐데 그래서 윤석열을 안고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오늘 의원님 긴급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는데 네. 우리가 마음 놓고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고 항상 마음 놓고 있어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까 이제 다시는 햇빛 볼 날이 없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놓았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고 물론 이번에 파면은 됐지만은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모습 보면서 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뒤통수 맞는 그리고 듯한 느낌이 함상훈도 들고 마찬가지예요. 함상훈 부장판사도 네 함상훈 드루킹 부장판사도 사건 그런 가지고 어떻게 2 년을 선고하고 그렇습니까? 어 네? 그렇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직위원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지 이거를 예. 다 뭐 이완규는 나쁘고 뭐 음. 함상훈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많은 변호사, 판사 출신들 중에서 네. 예? 고르고 고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덕수가. 그렇죠. 한덕수가 고를 때 혼자 고르겠어요? 예? 음. 한덕수가 뭘 안다고 한덕수가 혼자
골랐겠습니까? 누가 얘기해 박성재, 주셨겠죠. 김주현이랑 다 의견 듣고 네. 그다음에 자신이 그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 반려할 때 이미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뜻인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네. 된다.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미 늦었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네. 이제 또 사실은 뭐 이제 개헌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정신이 네. 팔려 있는 동안 이렇게 기습을 당하는 사실상 이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러니까 판 깔아준 거 정신 아니에요, 차리자. 개헌 논쟁으로. 네? 좋네요. 그 스모크 스크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막을 쳐준 거 스모크 아니에요. 스크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예, 연막을 깔아줘 가지고 그 뒤에서 뭔 짓 하는지 안 보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섬뜩합니다. 섬뜩한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의원님 오늘 이 상황을 명확하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이 위험성과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자꾸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면 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시는. 경고해야 근데 됩니다. 이거 네. 걱정됩니다 네, 경고를 하지 진짜.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내란을 막아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 추위에 떨어가면서 정말 절규하듯이 외치고 호소해서 겨우 얻어낸 성과물인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와서 판결을 잘 썼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써야 되는 판결문인 겁니다. 네. 잘 쓴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저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기술해 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선물로 이렇게 시해 조치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겨우 하나 얻어낸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얻어내고 우리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깨어 있고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